안녕하세요. 친절한 아키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서 도구에 있는 채우기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우기 도구는 해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채우기 도구 정보 상자에서 지오메트리 방법에서 그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라브 지오메트리 방법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다각형은 클릭 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채우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각형은 첫 시작점과 끝점, 이 두 번의 클릭으로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이고요. 마지막 회전된 사각형은 방향의 축을 정한 다음에 사각형으로 채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 도구 설정창에서 해치를 그리기 전에 해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창에서 일반 설정 탭에 채우기 외곽선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이 추가 버튼으로 외곽선을 넣을지 말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 유형과 펜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 분류에서는 제도, 단면, 표면, 빌딩 재질, 표면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반 2D에 그리는 해치에는 제도 채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채우기 타입은 솔리드, 그라디언트, 벡터, 심볼, 이미지 채우기가 있는데요. 솔리드 채우기는 말 그대로 솔리드로 채우는 방식으로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채우기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채우기로 하늘 표현할 때 사용되고, 벡터 채우기는 반복되는 패턴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심볼 채우기는 2D 창에서 그려진 스케치를 바탕으로 심볼 채우기를 새로 추가하거나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원하는 심볼을 직접 2D 창에서 그려보겠습니다. 미리 그려놓은 2D 심볼을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상단 풀다운 메뉴의 요소 속성,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시면 새로 만들기 클릭하여 심볼 채우기를 부르고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패턴이 적용된 심볼 채우기로 하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미지 채우기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미지 채우기는 이미지 파일을 해치로 사용할 수 있는 채우기입니다. 다시 채우기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면 채우기, 표면 채우기, 빌딩 재질, 표면질이 있는데요. 이들은 특정 채우기 카테고리에 그래픽 오버라이드를 적용하거나 찾기의 선택으로 찾거나 할 때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단면 채우기는 벽이나 슬래브 같은 요소를 단면으로 끊어봤을 때 표현되는 채우기와 동일한 설정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면 채우기는 슬래브, 지붕, 메쉬 등과 같은 요소들의 표면을 넣을 때 해당 요소들의 설정창에서 표면 채우기를 체크한 것과 다름없이 같은 속성을 가집니다. 빌딩 재질 및 표면질은 각각 빌딩 재질 기반의 단면 채우기와 표면질 기반 표면 채우기를 그릴 수 있습니다. 빌딩 재질은 벡터 채우기, 솔리드 채우기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빌딩 재질 중 채우기 패턴을 선택할 수 있고, 프로파일 관리자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옵션의 요소 속성의 프로파일 관리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서 도구들을 이용해 벽이나 기둥, 보 등의 단면을 그려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채우기 설정창을 실행해보면 자동으로 단면 채우기 빌딩 재질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면질 역시 채우기 유형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질 중 채우기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를 보시면 색상이나 그리고 패턴, 텍스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채우게 할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제도 채우기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하나의 채우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벡터 채우기 그리드 90에 90을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채우기 해치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 밑에 배경 색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바로 그리기 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배경은 흰색이나 저처럼 아예 채우기가 없게 선택하거나 또는 창 배경으로 선택을 합니다. 구조 방법은 해치를 어떤 방식으로 넣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원점의 링크는 해칭 방향이 항상 프로젝트 원점으로부터 시작되는 방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원점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작성해 보고 방금 작성한 해치를 원점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치가 원점 기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벡터 채우기로 해치를 중간에 덧대어 그려봐도 패턴이 프로젝트 원점에 대응하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그려도 패턴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시 설정창에서 채우기 원점을 기준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채우기 원점의 링크는 어떤 기준으로 원점이 위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성한 채우기를 클릭하시면 중앙 부분에 채우기 원점이 생성이 됩니다. 채우기를 선택하면 원점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핸들이 보이는데요. 이 위치와 핸들 방향은 추후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패턴의 모양을 유지하되 패턴의 원점뿐만 아니라 방향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왜곡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작성한 채우기의 중앙 부분에 채우기 원점이 생성이 되는데요. 원점 기준과 다르게 가로, 세로선이 생성이 됩니다. 패턴의 모양을 변형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 설정창에 보시면 면적 텍스트 보기가 있습니다. 면적 텍스트 보기는 채우기의 부가적인 기능 중 하나인데요. 클릭해서 어떤 기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실을 따라서 면적을 그린 다음에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내가 채우기를 그리는 만큼의 영역 면적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만큼의 면적을 그리고 망치 커서로 변하면 이때 클릭하는 위치에 면적 텍스트가 들어갑니다. 작성한 채우기를 선택하신 다음 펫팔레트에서 면적을 수정하시면 면적 텍스트도 바로 수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역에서 제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역에서 제외 기능은 영역에서 채우기 요소를 차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체크하시면 % 필드의 1부터 100 숫자를 입력하여 제외하고자 하는 채우기 요소의 면적을 %로 정의합니다. 4제곱미터의 채우기를 영역 안에 그려보겠습니다. 기존 영역을 클릭해서 설정창에 들어가 보시면 25제곱미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역을 한번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에 영역 업데이트 클릭하여 선택된 영역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다시 영역 설정창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는 4제곱미터만큼 감소된 21제곱미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속성 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속성 탭에서는 요소 아이디와 리노베이션 설정이 가능하고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는 면의 요소로 채우기를 그리고 나서 수정하는 방법은 슬라브 도구와 동일한데요. 따라서 슬라브 도구 영상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작성된 채우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변을 클릭하시면 수정할 수 있는 펫팔레트가 팝업이 됩니다. 이때 노드를 추가하거나 모서리 옵셋 기능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드를 클릭하여도 펫팔레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변을 클릭했을 때 수정 옵션들과는 다릅니다. 원하는 수정 범위에 따라 선택해서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우기 도구의 설정과 작성 및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